어쨌든 간에 이게 진짜 심각한 일인 것 같아가지고 요거는 한 편 더 다뤄보는 게 좋겠다고 저희가 판단을 내렸습니다. KBS 최초 캄보디아 2달 잠입한 조직원 피해자 첫 대면. 이야, 조직에서 2달간 잠입해서 정보를 빼온 사람과 피해자들의 인터뷰. 2달간 잠입해서 명단하고 대본을 빼왔어. 오로지 중국 분들의 지시를 받는다. 이쪽 라인은 전부 식당가입니다. 식당도 있고 노래방도 있고 마트도 있고, 그리고 저쪽에 병원이 있고 이발소도 있습니다. 이 안에서 모든 생활이 가능합니다. 캄보디아 현지 택시기사가 둘러본 결과 다 중국 애들이고, 아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고, 입장시키는 것도 다 중국인이고, 입국 컷 시키는 것도 중국인이라고 함. 근데 이렇게 뻔히 어디 있는지도 알고 명확히 나온데도 지금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게, 와, 진짜. 캄보디아에서 숨진 대학생, 같은 대학 선배가 모집책 역할. 와, 이 씨발 새끼 진짜. 야. 캄보디아 한국인 구금 피의자 68명 전원 송환. 지금 저런 애들이 68명이 지금 있는데 안 들어오겠다고 뻗팅기고 있는 걸 강제로 지금 송환을 시킨답니다. 캄보디아 내 사이버 범죄 조직원 한국인 피의자 68명 전원 송환 거부하고 귀국 안 하려고 개기고 있다. 대긴급 조치로 강제 송환 예정. 캄보디아 한국관광가이드 협회장, 니들이 멍청해서 당한 것. 피해자들은 여행객이 아니다. 불법 취업을 위해 왔다. 사기를 당하거나 돈을 갈취당한 것이라며, 한국 대통령이 사기 행위와 관광을 구분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국민에게 온라인 사기 수법을 이해시키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온라인 사기에 현혹되는 것과 관광 목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고 했다. 피하 소장도 한국 대통령의 외교적 압력은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양국 관계를 악화시킬 뿐이라며, 이런 범죄는 국경이 없고 양국은 힘을 합쳐 대처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캄보디아 한국 정부 직격 자국민 교육부터 해라. 캄보디아에서 납치됐을 때 현지 경찰에게 도움 요청하는 방법. 신고자의 현재 위치, 연락처, 감금된 건물 사진과 이름, 여권 4번, 얼굴 사진, 본인 구조 요청 영상. 씨발 대출 심사. 진짜 이게 제일 미친 거 아니냐? 아니, 신고를 했으면 가야지. 저거를 찍을 수 있으면 그게 납치냐? 그것이 알고 싶다. 방영우, 골 때리는 캄보디아 근황. 캄보디아 경찰 한국인 11명만 구출하고 떠나. 현지 경찰이 딱 그 영상에 찍힌 10명만 데려갔고, 더 이상 묻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저희 나머지 6명은 중국인들이 경찰들한테 미리 듣고 빼돌리고 보코산 3단지로 이주했는데 피난을 간 거죠. 방송에서 언급된 한국인 10명, 신고자 1명만 캄보디아 경찰이 구출하고 나머지 한국인은 냅둠. 큰일이다, 큰일이야. 캄보디아 마피아들 철수 중. 얘는 이제 도망가겠지. 여러 국가에서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마피아들 주목하는 게 느껴지니까 옆 나라로 철수 중이라고 함. 캄보디아 납치 탈출 펜붕이는 불법 취업이 아니라고 함. 첫 번째 베트남엔 취업 비자로 바로 일하러 간 게 아닙니다. 면접 날짜가 잡혔고 면접 전에 하노이에서 여행 후 면접 보러 호치민으로 간 겁니다. 인테리어 사무실 둘러보시고 면접 진행하자고 해서 면접 보고 한국 귀국 예정이었습니다. 통장, 인감 들고 가지 않았습니다. 간단한 면접이라 하였고 본 폰과 업무용 휴대폰 그리고 옷 몇 벌이 전부였습니다. 감금됐을 때 은행 앱에 설치된 휴대폰과 여권을 빼앗겼고 같은 방에 24시간 중국인이 감시합니다. 당연히 다른 휴대폰을 숨기고 있지만 신고하거나 은행에 전화해서 출금 정지시킬 상황이 아니었고 구조되자마자 출금 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밥과 물 그리고 생필품을 사비로 구매해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은행에 출금 정지 해제를 문의해봤지만 본인이 은행에 내방해야 가능하다 해서 가족이 대사관 통해 신속 해외 송금으로 돈 보내줘서 그걸로 생활 중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이게 오래된 글이 아니야. 지금 이게 불과 몇 개월 전에 지금 있었던 일이라는 거잖아. 캄보디아 실제 유인 게시물, 캄보디아 구인구직, 채터, 텔러마케터, 월 700만원 이상. 박某某 씨는 지난해 말레이시아와 태국에서 근무하며 한국보다 2배 높은 급여와 회사 제공 숙소 덕분에 생활비 부담 없이 여행도 즐기고 저축까지 성공했습니다. 이제 같은 기회가 여러분께도 열려 있습니다. 정말 성실히 돈 벌고 싶으신 분들, 진짜 절실하고 대출도 많아 앞날이 캄캄한 분들, 다시 시작하고 싶다면 연락주세요. 진짜 무섭다. 9월에 올라왔다는 도박 중독자의 캄보디아 합숙 후기.
본인은 평범하지 않은 20대 남자임. 도박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다 이런 얘기는 스킵함. 남들과 똑같이 시작함. 막 1억이 아른거리고 그래서 타 사이트에서 바카라 치다가 마이너스 5천만 원 다 잃고 빚이 3,200 생김. 그래서 돈 나올 곳이 없나 미친듯이 찾아보다가 불법에 손을 댔음. 본인은 합숙을 했었고 1,000 이상 준다고 했는데 사기당했음. 업체랑 만나서 첫날 세팅하고 헤어지고 이틀 뒤에 프놈펜으로 가서 브로커 만나고 합숙을 시작했는데 방 들어가자마자 여권, 휴대폰, 지갑을 뺏어감. 그리고 중국인 같은 애들한테 존나 맞았음. 얼마나 심하게 맞았냐면 지금 어깨 쪽 근육이 완전히 파열된 상태. 근성장이 더 이상 불가능함. 그래서 지금 짝짝이 어깨임. 그리고 나서 몸을 못 가누겠다 싶을 때 얘네들이 나한테 약을 먹임. 정확히 무슨 약인지는 모르겠다. 주사로 먹여서. 그리고는 기억이 단편적으로 남. 매일 물을 먹여주고 약 주사시키고 점점 중독돼서 한 2주 지났을 때쯤에 묶인 거 풀어줘도 못 나가겠더라. 약 안 줄까봐, 도망치면 약 못 먹을까봐. 진짜 아직도 생각나는 역겨운 거는 중국인 같은 애들이 약을 한 5일 동안 안 주다가 주사기를 던져줬는데 내가 리얼 개처럼 짖었음. 왜냐면 그때는 그거 안 하면 죽을 것 같았거든. 걔네들이 볼장 다 봤는지 쫓아내더라고. 그때 걔네가 던져준 지폐 몇 장으로 공항 가서 2, 3일 벌벌 떨면서 노숙했음. 쓰레기통 뒤지면서 약이 없나 존나 뒤지고 하니까 다행히 한국인 관광객이 날 신고해줘서 귀국하게 됨. 그래서 조사받을 때 모든 상황 설명하고 받은 거 없다. 약물도 강제로 꽂은 거다. 나 아무것도 모르겠다 하고 했는데 세팅 받을 때 정산 계좌로 적은 계좌 2,000 얼마가 있던 거임. 그래서 졸지에 장을 팔고 캄보디아에서 약을 한 마약사범으로 될 뻔했는데 다행히 지급정지 상태였고 자금 출처로 나온 통장 팔던 장집 애들이 검거되면서 벌금 처리받고 한국 돌아오고 나서 치료하고 휴일증 다 떨쳐내니까 2년 정도 시간을 버린 것 같음. 캄보디아 논란 터지기 전인 9월에 돌던 걸 살았는데 영구적으로 장애를 얻고 중독자 타이틀을 얻음. 와 진짜 존나 무섭다. 와. 캄보디아에서 50명 넘게 구출한 오창수 선교사. 아유 진짜 대단하신 분이네. 2020년도부터 구조활동을 하기 시작하신 오창수 선교사님. 그런데 2020년도는 많은 카지노에 감금되어 있는 사람들 구조를 했는데 3년 전부터 그 양상이 좀 달라졌다고 함. 점점 한국 젊은이들의 구조 요청이 증가했다고 한다. 지난주에 구했던 한국 애들이 5일 정도 감금되어 있었고 평균적으로 따지면 3,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감금 상태였다고 함. 그리고 길게는 1년에서 1년 반 이상도 있었음. 구조한 방식은 보통 자기에게 살려달라고 연락이 오면 언제 어느 시각에 범죄 조직 건물 문까지 나오라고 하고 선교사님이 그 문 앞에서 차를 대고 대기해서 구조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고 함. 지금도 구조를 기다리는 한국 애들이 2-3명 정도 되는데 그중 한 명은 연락이 끊긴 상태. 심지어 중국, 캄보디아 마피아가 총까지 들고 경비를 서기 때문에 구조하기가 쉽지 않다고 함. 선교사님이 마지막으로 제일 좋은 구조 방법은 고수익으로 유혹해도 절대 캄보디아에 오지 않는 것. 제가 이쪽 뉴스 뜰 때마다 항상 댓글을 제가 조금씩 쓰는데 제발 오지 마십시오. 제발 속지 마십시오라고 제가 멘트를 답니다. 여기 와서 구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한국에서 먼저 오지 말아야 됩니다. 한국에서 캄보디아나 동남아에서 아무리 1,000만 원이다, 한 달에 10,000불 주겠다는 고수익으로 요구를 해도 오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네. 캄보디아에서 상영 금지된 중국 영화 No More Bets. 동남아 납치 온라인 사기를 그려 국가 이미지 관광 산업의 악영향. 중국인 개발자가 회사를 그만두고 고수익 직장 소개받고 동남아로 넘어갔다 납치되어 동남아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장에 감금된다는 내용의 영화. 현재 논란되고 있는 캄보디아 납치 사건을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한다고 함. 넷플릭스에서 고주일척이란 제목으로 서비스하고 있음. 캄보디아의 안경 혐오. 안경 혐오? 왜 안경을 싫어하세요? 캄보디아의 독재자 폴 포트로 안경 쓴 사람한텐 지식인, 자본주의의 냄새가 난다며 안경 쓴 서민들은 죄다 잡아다가 죽임. 아니 씨발 이거는 미친놈이가. 와. 캄보디아 킬링필드 살해 기준 1. 영어를 안다. 헤이 하고 불렀는데 돌아보면 죽였다고 한다. 진짜 씨발 진짜 킬링필드구나. 손바닥에 굳은 살이 없다. 힘든 일 한 번 안 해본 꿀빨러라고 죽였다. 안경을 썼다. 살해 사유 1이라 캄보디아는 지금도 안경을 잘 안 쓴다고 한다. 피부가 희다. 땡볕에 일 한 번 안 해본 게 뻔하다고 죽였다. 펜을 가졌다. 딱 봐도 글이나 끄적거리는 지식인이라 죽였다. 책을 똑바로 든다. 한 번 읽어봤네. 바로 죽였다. 시계를 볼 줄 안다. 나는 못 보는데 너는 어떻게 보냐고 컷. 술을 마신다. 사치나 부린다고 컷. 화장을 한다. 꾸밈 노동은 노동이 아니라고 컷. 배가 나왔다. 어우 보기 싫어. 그냥 죽인 거 아니냐 이 정도면? 담배를 핀다. 쿨럭 컷.
피아노 곡을 전국의 라디오로 송출했다. 이분은 선전부 장관이었는데 반역죄로 죽었다. 테니스 선수 2,000명, 땀 삘삘 흘려가며 테니스나 땡땡 친다고 컷. 학생, 노동 착취 교육이나 받는다고 초중고등학생을 모조리 죽였고 학교 근처에서 놀던 애기들도 그만. 교사, 전국에서 단 10명만 빼고 다 죽였다. 참고로 폴포트 본인은 학생 기준을 40개나 충족했다. 안경, 펜, 시계를 찾네. 씨발 보지 맙시다 우리. 이번 캄보디아 제재기업 프린스그룹 CEO의 정체. 미영 캄보디아 등서 인매매 고문 일삼은 불법 사기 조직 제재. 미국, 영국에서 제재당한 프린스그룹 CEO 이름은 천즈인데 캄보디아인이라고 계속 얘기하지만 영국 언론조사에 따르면 주요 핵심 인물들은 전부 중국 출생. 천즈 또한 1987년 중국 출생이고 국적만 세탁한 뒤 지금도 사이프러스나 바누아투로 국적을 세탁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함. 캄보디아 범죄단지 본체를 알아보자. 후이원페이라는 회사 들어봄 겉으로는 핀테크 회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자금 세탁, 개인정보 유출, 불법적인 일에 쓰이는 스테이블 코인 거래를 $350 이상이나 중개한 기업임.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수익만 캄보디아 전체 GDP 절반 가까이 되는 수준이야. 근데 이 회사 대표주주이자 핵심 인물 중 하나가 누구냐면 훈또라는 사람이야. 훈또가 누구냐면 캄보디아에서 35년 넘게 독재 중인 훈센의 조카야. 그러니까 사실상 훈센 가문 주식회사인 셈이지. 참고로 훈센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면 훈센은 시진핑하고 붙어있고 시진핑이랑 손잡고 캄보디아 땅 절반을 중국에 팔아먹음. 그래서 시진핑이 이뻐해서 아무도 못 건드림. 그러니까 그냥 나라랑 엮여있네. 사촌이면 뭐... 야... 여러분 지금도 뭐 방송에서 계속 나오고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혹시라도 뭐 여행으로 만약에 계획이 좀 있으시면 지금 타이밍은 좀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대한 미루시고 취소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